안녕하세요. 2026년 4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치권에 또 한 번 거센 풍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진당 소속이었던 전 현직 의원 44명이 심각한 윤리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태국 국가만부피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회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제소를 최종 의결했는데요. 현재 위원회는 56박스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소장 제출을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현재 국민당 소속으로 활동 중인 현역 의원 10명의 거취입니다. 이들은 과거 전진당 시절의 행위로 피소됐지만 현재는 재선되어 새로운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가반부패위원회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직무 정지 요청도 함께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다면 태국 야권은 핵심 인력들의 의정 활동이 중단되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의 운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적 범죄 정황이 드러나 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변동성을 틈타 국가 에너지 수급을 방해한 사례들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선 유통 과정에서 대규모 물량이 증발했습니다. 수라타니 지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을 전수 조사해보니 출발 당시보다 무려 5,700만 리터의 기름이 도착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 막대한 양이 불법 경로로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조작을 위한 고의적인 운항 지연도 포착됐습니다. 유조선들이 바다 위에서 이틀 정도 표류하며 입고를 늦췄는데 이는 소매 가격이 인상된 후 판매에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유가 상승을 기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고량을 대폭 줄이거나 공급 요청을 거부한 사례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정부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단 일밭의 부당 이득이라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태국의 2026년도 신병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자원 입대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자만으로 충원 인원을 모두 채우면서 태국 징병제의 상징인 제비뽑기가 사라지는 이례적인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윈타이 수아리 육군 대변인은 어제 병력 판정 검사 첫날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논타부리 사이노이 군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검사장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52명이 자원 입대를 신청했는데 이 수치가 해당 지역에 할당된 징집 인원 100%를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인원들은 제비뽑기 없이 전원 면제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육군 측은 최근 태국 청년들 사이에서 군 복무 혜택과 경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 입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현장 서비스도 강화했는데요. 사콘나콘 따응오이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위해 징병위원회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육군이 군의 신뢰를 높이고 엄격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장병들의 몸 밖으로 드러나는 문신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윈타이 수아리 태국 육군 대변인은 지난 2일 최근 보도된 장병, 문신 관련 기준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조직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태국 육군은 체육복을 입었을 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옷 안쪽 문신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반바지나 반소매 상의 밖으로 문신이 드러날 경우 임용 자격 미달 사유에 해당하며 이미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군 인사국은 입대 후에 눈에 띄는 부위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 역시 엄격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규정을 위반해 보이는 곳에 문신을 새긴 장병은 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될 예정입니다. 윈타이 대변인은 군의 질서 유지와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장병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일반 소비재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끄이앙크라이 태국산업연맹 회장은 최근 태국 경제 취약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정밀한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위기가 심각합니다.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플라스틱 펠릿 가격이 최근 최대 70%까지 급등하면서 과자 봉지와 냉동식품 포장재, 각종 양념 파우치 생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맹 측은 국제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상품 가격은 최대 10%, 운송비는 25%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초 소재 산업인 철강 업계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와 태국산업연맹 부회장은 원가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달 내로 모든 철강 제품 가격을 1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와 에너지 가격 폭등, 여기에 해상 운임과 전기요금 인상까지 더해진 이른바 사중고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 5월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태국산업연맹은 정부의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유류세를 과감히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산 제품 우선 사용 비중을 확대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를 앞두고 치솟는 항공권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태국 항공당국이 주요 항공사들과 손잡고 대대적인 요금 인하와 좌석 확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민간 항공국과의 확인을 거쳐 송크란 기간 동안 6개 주요 항공사가 11개 국내 노선의 운임을 15%에서 최대 30%까지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폭등하는 항공 요금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인데요. 참여 항공사는 타이항공과 방콕에어웨이즈, 타이에어아시아를 비롯해 노게어, 타이라이온에어, 타이비에젯 등 총 6곳입니다. 할인 혜택은 오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적용되며 방콕을 기점으로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푸켓, 크라비 등 주요 11개 왕복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총 191편의 임시 항공편이 투입되어 약 2만 9천여 석의 좌석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수요가 몰리는 황금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현금 지원과 유가 인하라는 두 가지 핵심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바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른바 추어이 타이 플러스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새로운 콤나큰 플러스는 18세 이상의 태국인 신청자에게 1인당 총 2,000밭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금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빠오땅을 통해 매달 200밭씩 10개월간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름값 거품을 빼기 위한 강도 높은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리띠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정유사들이 중동 분쟁을 빌미로 전쟁 위험 할당금을 과도하게 설정해 부당한 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정유사들의 실제 원가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오는 6일 국무회의 전까지 정유 마진과 마케팅 비용의 상한선을 재설정하는 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주유소 판매 가격을 확실히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의 유류 보조금 축소 방침에 따라 디젤 가격이 하룻밤 사이 리터당 3.5바트나 폭등하며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 연료기금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통해 디젤 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보다 리터당 3.51바트 줄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은 리터당 47.74바트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휘발유 제품군 역시 유통사의 조정에 따라 0.7바트가량 인상됐습니다. 현재 방콕 시내 주요 주유소의 일반 디젤 가격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리터당 47.74바트로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특히 고급 연료인 프리미엄 디젤의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리터당 최고 67.34바트까지 오르며 운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국제유가 불안정과 태국 연료기금에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운송비와 직결되는 디젤값이 단번에 오르면서 식품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1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태국 에너지부는 현재 약 106일분의 유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산업계 리더들이 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이 부정한 지출로 새나가면서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태국 산업연맹이 48개 산업군 경영진 6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무려 85% 이상이 현재 태국의 부패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패의 비용입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영진 10명 중 6명은 실제로 뇌물을 요구받거나 부패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부패가 산업계 전반에 퍼진 구조적 악습임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흔한 부패 유형으로는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입찰 담합이 1위로 꼽혔고 직접적인 뇌물수수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적 부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원인으로는 태국 특유의 영고주의 문화와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지목됐습니다. 태국 경영인들은 이 같은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반부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입니다. 태국 북부 지역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과 치명적인 미세먼지 속에 갇히며 생존을 위협받는 재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치앙마이는 세계 도시 중 공기질 오염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매웅손 빠이 지역의 공기질 지수는 한때 1350을 넘어서며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지형이 험준한 데다 자욱한 연기 탓에 소방 헬기조차 이륙하지 못하는 등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치앙마이 당국은 폿군과 메텐군 등 6개 지역을 긴급 재난 구호 구역으로 선포하고 군과 경력을 총동원하고 나섰습니다. 남방 역시 낮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 5,500곳이 넘는 산불 열점이 발견되면서 보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의 상당수가 인재로 밝혀져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웅손에서는 식용 말벌집을 따려고 불을 피우다 산불을 낸 5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아누틴 총리는 각 주지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불법 소각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인공강우 작전과 함께 도심 곳곳에 2천여 개의 먼지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핵심 교역로인 메소카, 미야어디 국경 검문소가 마침내 다시 문을 엽니다. 미얀마 당국은 오는 4월 2일부터 제2태국 미얀마 우정이 다리를 통한 화물 운송과 교역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얀마 측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 이후 약 8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이번 개방은 미얀마 군정이 국경 무역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얀마 당국은 중앙정부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 통관 시스템을 공식화하고 국경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물류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곤으로 이어지는 핵심 도로인 아시아 하이웨이 1호선의 복구 작업이 완료됐으며 미얀마군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거점에 1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계는 이번 국경 개방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딱 상공회의소 측은 국경 폐쇄 장기화로 그동안 태국 사업가들 입은 손실이 컸던 만큼 이번 조치가 국경 무역의 활기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태국의 물류와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택배비부터 버스, 배편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물류업계입니다. 캑스와 JNT, 플래시 익스프레스 등 대형 택배사들이 유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이달부터 건당 3밭에 유류 할증료를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서비스인 태국 우체국 역시 손끄란 명절이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특급 부편 등에 대해 3밭의 할증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육상운송국은 경영난에 처한 운수사업자들을 위해 버스와 승합차의 요금을 킬로미터당 5사당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귀성객들의 부담을 고려해 미니버스는 오는 6일부터, 대형버스는 명절이 끝난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물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도 무거워졌습니다.
목적 프라야강 수상버스와 센셋 모나보트 요금이 추가로 각각 2바씩 인상됩니다. 특히 유명 휴양지인 꼬사무이와 꼬팡안을 잇는 페리 요금은 보름 사이 무려 6차례나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끄라비와 피피섬을 오가는 여객선 요금도 50팟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투입해 명절 기간 요금을 동결하거나 유가 구조 개편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가 폭등의 불똥이 이미 시민들의 생활 물가 전반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비행기 타실 때 꼭 챙기시는 보조 배터리. 앞으로 타이항공을 이용하실 분들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타이항공이 기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 배터리 휴대와 사용에 관한 강화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른 이번 조치로 우선 승객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내 사용 규정인데요. 비행 중 보조 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반입 가능한 용량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개당 용량이 32,000mAh를 초과하는 고용량 배터리는 기내 휴대는 물론 위탁 수화물로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배터리는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될 수 있고 별도의 보상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이항공 측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며 탑승 전 소지한 배터리의 용량과 개수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4월 6일 태국 짝그리 왕조 기념일을 맞아 방콕 시내 주요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태국 고속도로공사는 오는 6일 0시 1분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총 3개 노선에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면제 대상은 방콕 교통의 핵심인 찰런바나콘 21개 요금소와 시라 32개 요금소, 그리고 방파인과 빠끄렛을 잇는 우돌라타야 10개 요금소 등 총 63개 지점입니다. 교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공휴일 기성객과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요금소 앞에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수행 중인 승려와 동자승이 약 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북부 이산 지역에 종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태국 국립불교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불교 기초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승려 수는 약 24만 6천 명, 동자승은 3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 방콕이 1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산 지역의 관문인 나콘라차시마와 북부 중심지 치앙마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상위 10개 지역 중 7곳이 이산 지역이라는 점인데요. 우본 라차타니와 부리람, 우돈타니 등 동북부 주요 도시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깊은 신앙심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농촌 아이들이 사찰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태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립불교사무소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분포에 맞춘 체계적인 사찰 관리와 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카오야의 국립공원의 야생 코끼리가 인근의 유명 식당을 잇따라 습격하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숲속 먹이가 부족해지자 영리한 코끼리들이 인간의 음식을 찾아 민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콘라차시마 빡촌군에 위치한 한 유명 식당 주인은 지난 3일 매장 내부가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단골 불청객으로 알려진 야생 코끼리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인 이 코끼리는 식당 앞 과일 진열대를 샅샅이 뒤지며 먹이를 찾았습니다. 현재 카오야의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 코끼리 400여 마리 중 약 150마리가량이 공원 밖으로 나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기 영향으로 숲의 먹이와 물이 고갈되면서 코끼리들이 천연식단 대신 민가의 음식 냄새에 이끌려 마을로 내려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단순한 단속보다는 국립공원 내부에 충분한 먹이와 수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방콕 시내의 호화 저택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과 태국 경찰의 긴밀한 공조 수사 끝에 일망타진됐습니다. 태국 경찰 중앙수사국과 기술범죄수사국은 지난달 31일 방콕 라민트라
지역의 고급 주택 2곳을 급습해 한국인 남녀 1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타일랜드 코리아 브레이킹 체인이라는 명칭 아래 전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한국 국적자들로 인근 국가에서 밀입국한 뒤 외곽의 저택을 임대해 콜센터 사무실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상 인터넷 전화기 11대와 스마트폰 33대 등 통신 장비는 물론 한국 검찰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와 피해자 명단, 사기용 대본 등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검찰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범죄 사건에 연루됐으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태국 경찰은 압수한 장비 일체를 한국 측에 전달해 추가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수사당국은 체포된 11명에 대해 무허가, 노동과 사기 혐의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가상전화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배후 조직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업을 벌여온 한국인 총책이 태국 도피 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소비자보호수사국은 지난 3일 빠퉁파니 쿨룽루앙 지역의 한 어학원 앞에서 한국 국적의 60대 남성 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거는 부산경찰청과 인터폴의 긴밀한 공조 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배 씨는 아들과 함께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 15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의 수사 결과 피해자만 9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 태국 돈으로 3억 5,500만 바트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들이 한국에서 검거되는 동안 총책임 배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피해 태국으로 도주해 은신해 왔는데요. 태국 경찰은 배 씨가 어학원 인근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배 씨의 체류 허가를 즉각 취소했으며 조만간 한국으로 강제 송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에 대해 고강도 소탕 작전을 벌여 올해 1분기에만 수억 박 규모의 가짜 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오라몬 지식재산국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온 오프라인 시장을 단속한 결과 약 70만 점의 위조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6억 9천만 바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급증했는데요. 특히 온라인 거래를 통한 피해액은 무려 360% 넘게 폭등하며 짝퉁 시장의 중심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위생과 직결된 생필품까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일 경제범죄수사국은 사무프라간의 대형 창고를 급습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세정제와 바디워시 등 만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성분이 불분명한 위조 세정제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과 세관도 합동 단속을 벌여 다이어트 주사기와 마약성 진통제 등 5,100만 바 상당의 불법 밀수품을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소량으로 나누어 들여오는 이른바 쪼개기 밀수 등 교묘해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법까지 동원해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식약국은 수입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태국어 라벨과 인증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녀를 믿고 맡겼던 국제학교가 알고 보니 정부 허가조차 받지 않은 가짜 시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과 경찰은 지난 1일 방콕 브라웨 지역의 한 국제학교를 합동 수색해 무허가 운영 실태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관련법에 따른 설립 허가증도 없이 간판만 걸고 1년 넘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00여 명을 가르쳐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사진의 자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교사와 직원 10명은 정식 취업 비자나 노동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인도와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들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교단에 서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국은 무허가 학교의 경우 언제든 폐쇄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외국인 교사들을 사법 처리하는 한편 학교 운영주를 상대로 무허가, 영업과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방콕의 지상철인 BTS 이용객의 신발 차림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이른바 수도 시민의 품격 논란에 대해 운영사 측이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한 네티즌이 SNS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은 승객들의 발 사진을 올리며 시작됐습니다. 게시자는 수도 방콕에서 이런 신발을 신는 것은 외국인 보기 창피하다며 국가 이미지를 생각하라는 글을 올려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게시물은 즉각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내 돈 내고 타는데 신발까지 간섭하느냐, 다리 꼬고 앉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매너가 더 문제라며 게시자의 선민의식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본 게시자는 결국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상황이 확산되자 BTS 운영사 측은 어제 공식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영사는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으셨든 BTS는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이어 신발 종류보다 열차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태국 소비자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유가 폭등과 관련해 정부와 에너지 대기업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로사나 소비자위원회 소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태국 유가 정책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로사나 위원장은 산유국이 아닌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35바트인데 반해 태국은 이보다 훨씬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중순 가격 동결 조치가 해제된 이후 한 달 사이 8차례나 가격이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기름을 사재기하고 인상된 가격으바로 판매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평소 리터당 2바 수준이던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최근 13바트까지 치솟았다며 정부가 이 마진 폭만 적절히 제한했어도 기름값을 리터당 11바트 이상 즉시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대규모 경제 범죄로 규정하고 전면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대기업의 폭리를 도와 선거 자금을 마련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 시간 전 객실 청소를 시작한 직원을 거칠게 내쫓았다는 한 투숙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려던 작성자의 의도와 달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직원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의 한 SNS 이용자는 오전 10시 반쯤 조식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가 청소 중인 직원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작성자는 나중에 다시 오라는 요구에도 직원이 청소를 이어가려 하자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5분 안에 수건 비치와 욕실 정리를 끝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이 공개된 후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대다수 네티즌은 객실 문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걸어두지 않았다면 비어있는 방을 순차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호텔의 정상적인 업무 루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호텔업계 종사자들은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가 체크아웃 예정 객실을 정비하는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모든 방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다음 투숙객을 위한 준비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